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과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김경수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토론은 자유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추가하시거나 또는 더 제안하실 분 위원님이 계시면 발표를 해주시고요. 먼저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님께서 먼저 좀 발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부위원장 신용환입니다. 김경수 위원장께서 균형성장 자치분권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균형성장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지속가능한 지방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첫 장부터 위원장께서 지금 집중적으로 강조를 주셨듯이 청년들이 역외출을 하지 않고 자기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그 지역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들은 주로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지역, 지방 경제 생태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 관악골 사례가 지역과 청년이 합심해서 그 지역에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든 하나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낙후된 구도심, 건물 등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고 또 지역의 로컬 브랜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만 명 이상이 찾는 그야말로 레트로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노력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성공 모델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청년들이 정주하고 지역에 남도록 하는 그런 지역들의 공통점을 보면 지방이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현장으로서 지방을 만들어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에 있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청년들 참 불쌍하니까 어려우니까 도와줘야지 라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매몰 비용, 썬크 코스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대한민국 주인공들에 대해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인베스트, 투자 관점으로 정책의 기조를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기성세대 관점에 further young 관점이 있지만 그보다 기왕이면 요즘 청년들이 진짜 원하는 by the young 관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충주 사례라는 게 뭐예요? 충주 관악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낙후돼서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약간 이제 노후화된 그런 구도심이었는데 청년들이 직접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하면서 실제로 창업을 여러 가지 제 후배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창업도 하고 하면서 일종의 많은 사람들이 레트로 어떤 힙 플레이스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시 재생 플러스 지역과 청년들이 같이 합동해서 만든 새로운 어떤 지역 재생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청년, 창업, 그리고 본인이 충북 출신이라 충청을 사실은 대통령님 저가 저 마을 고을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게 산청면인가 그런데 예, 거기 산청입니다. 예. 그래요? 근데 충주. 네. 예, 또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오극삼특 특위위원장과 균형성장위원회를 맡고 계신 이병헌 위원. 네, 저는 광운대학교 이병헌 교수입니다. 우선 저는 그 균형성장 전략의 어떤 효과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지난 역대 정부에서 모두 주요 국정과제로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그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추세를 크게 바꾸지 못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게 정책 의지나 재정 투입이 부족했다라기보다도 중앙정부 주도의 어떤 일방적인 또는 탑다운의
그리고 각 지역에다가 이제 흩뿌려주기 내지는 나눠주기식 지원 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정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추진하는 방식은 우선은 그 그러니까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지역에서 기업들 그리고 지역의 대학들, 시민단체 또 지자체 이들이 이제 협력을 해서 자체적인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 하에서 중앙 정부가 도와줄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되 지금까지 중앙 정부의 지원 방식이 중기부는 중기부대로 뭐 과기부는 과기부대로 이렇게 각 부처가 개별적인 지원 사업들을 산발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각 지역에 체계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제 그 효과성을 높이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큰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앙 정부가 이 지역 균형 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가 10개 이상의 부처에서 뭐 수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그러면은 각 지역 단위로 효과적으로 결집해 낼 거냐 하는 게 지금 핵심적인 문제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저는 그 부처 간에 그 협의체를 지방 부처와 중앙 부처 그리고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5극 3특 단위로 빨리 구성을 해서 그 안에서 좀 이 사업 발굴하고 실행하는 체제를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이제 그 김경수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업들이 한 1,400조 지금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앞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계획돼 있고요. 실제 과연 이게 진짜 투자로 이어질까? 그리고 특히 이게 그러니까 지방의 투자가 얼마만큼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지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를 특히 이제 지역의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종의 기업과 정부 간의 빅딜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기업은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는 거기에 필요한 규제 완화라든지 또는 필요한 뭐 세제 필요하다면 이런 지원책을 써서 그리고 또 아까 이제 김경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인력의 양성과 그 인력들이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 여건.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정부에서 기업 경영자들하고 잘 만나셔가지고 협의를 하셔서 빅딜을 한번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김상우 의원님.